이 변화의 근본 뿌리는 결국은 개미소가 아니에요.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거예요. 변화의 근본 뿌리는. 이거는 짧게 보면 200년 매스미디어 시대가 종언한 거고요. 길게 보면 5000년 전에 문자가 발명된 이후로 최대의 소통혁명입니다. 반만 년 만에 일어나는 소통혁명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변화의 근본 뿌리가 지금 저러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개인이 전부 개미소관의 주인이 된 거예요.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의 주인이 됐을 때 기득권이 우리 같은 이런 개인들로 이루어진 민초, 그들이 빚어내는 변화의 물결을 질식해서 죽일 수가 있냐 없냐? 없다예요. 다시 말하자면 박선영이가 우리 못 밟아 죽인다 이거예요. 저는 박선영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왜 고소하겠어요. 나이가 63세. 저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만 저 개인적 자존심으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생각한 놈인데 손에 피 묻혀가면서 별것도 아닌 죄송합니다. 박선영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아온 인생 공력이나 뭐나 저 별로 존중 안 하는데 물론 그전에 동지로서 예우는 해주지만 뭐 보고 있으면 뭐 그 근수가 좀 느껴지니까 근수로 치면 좀 별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뭐하러 고소하겠어요. 그렇게 살벌하게 173페이지짜리 고소장 써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우리 밟아 죽이려 그러네. 우리를 길가에 있는 개몸만도 개동만도 못하게 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건 내가 반응해야겠어라고 생각해서 조치를 취한 거죠. 자, 저는 기득권이 민초나 변화를 질식해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 파란 거 빨간 거밖에 없었어요. 이른바 보수니 우파는 주류 언론과 여의도 정치권이에요. 저쪽 애들은 운동권 전체주의 부패 카르텔이고. 그런데 이 개미소관이 생기면서 아래에 독립적인 지식층이 생겼고요. 교수나 전문직 등 지식층, 담론주도층이 생겼고요. 독립적인 민초가 생긴 거예요. 조중동이 뭐라고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뭐라 그러면 야, 그거 진짜야? 그러면 그거 신문에 났어.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났으면 진실이다예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야, 그 진실이야 그러면 야, 조중동에 그거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걔들 좀 믿어도 되냐? 반응 그렇게 나오죠. 독립적 민초가 만들어졌다고 저기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잡해요. 게임이. 이 주류 언론이나 여의도 정치권이 이 독립적 지식인이나 독립적 민초를 포용을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니셔티브 싸움이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권력 싸움이거든.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생태계 싸움이고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펼쳐온 게임의 규칙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적 지식인과 독립적 민초를 포용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간단하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지만 선거 참관 감시인 국힘에서 6.1 지방선거 선거 참관 감시인 모집합니다. 전국적으로 뭐 10만 명 이번에 동원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캠페인이야. 그런 걸 안 하잖아. 왜 안 할까? 당 안에서 이때까지 고생해 오신 분들 그래도 그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카톡하면서 이렇게 들러보는 척하다가 또 카톡하고 뻗정다리에서 쭉 가는 그런 분들, 어르신들 용돈 주는 날이야 그날이. 그럼 그런 용돈 줄 분들만 모셔라 이거지. 지금 이거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국힘이 만약에 전국 4천여 개 행정동에 당이 선관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행정동별로 추천하는 선관위원들을 눈 부리부리 뜨고 지키려는 분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집어넣으면요, 이 문제 거의 태반 해결됩니다. 그리고 법률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도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죠. 왜냐면 현장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4천 명이 보이스를 내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선관위가 함부로 못 대요. 왜 그래? 그분들이 월급으로 안 받아서 그렇지 직급은 중앙부처 과장인가 계장급이에요. 굉장히 세요. 직급이. 행정동 선관위원이.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잖아. 왜 안 해? 아, 그건 또 우리 당 많이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분들한테 드리는 명예직이죠. 자기들한테 익숙한 게임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기초선관위원 전국에 220몇 명? 그건 더 그렇죠. 그건 진짜 명예직이지. 그거 아마 중앙부처 국장급쯤 돼요. 중앙선관위원 보내는 거 그게 차관급일 거예요. 그건 더 황당한 사람 보내요. 이런 구조거든, 저기가. 그러니까 주류 언론과 여의도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식인들이 다 휘슬 쫙 불면 자기들한테 줄 쫙 쓰고 또 민초들이 휘슬 쫙 불면 자기들한테 줄 쫙 쓰고 옛날 DJ YS 한참 때 1990년대 저랬잖아요. 80년대 말에.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야.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 너희가 좀 우리 말 좀 듣고 우리 눈치 좀 봐야겠어. 이게 우리 입장에서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주류 언론과 여의도 정치권이 여기 독립적인 지식인, 독립적 민초를 못 안아주니까 두 개를 퍽 나눠서 드러난다고요. 한쪽은 뭐가 좀 보수 공화주의 관점인데 이쪽은 이제 저는 감히 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입만 뻥끗하면 조중동 비판하지만 제가 인터넷 신문 잘 안 만들잖아요. 직접 안 만들었어요. 한 번도 안 만든 적 없어요. 인터넷 신문. 요새 이제 인터넷 평론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신문으로 등록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아주 작은 평론지를 만들어요. 신문으로 등록하면 좀 이렇게 보호받는 것도 있고 제약되는 것 양쪽이 다 있는데 신문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저울질하고 있어요. 왜냐? 조중동 그렇게 비판하는데 잘 안 만드는 이유가 유튜브만 하고 그거 만든다고 했을 때의 돈과 시간에 들여서 명확한 차별성이 날까? 이런 생각이에요. 일단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만들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래도 월급 주고 경제부를 둬야 돼요. 경제부를 두는 순간 죄송합니다. 뭐 다른 신문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라 저는 재주가 없어서 경제부 둔다면 기업 반 을러가지고 광고 삥 뜯는 거 사업이에요. 제가 경제부를 둔다면 뭐 다른 신문들 경제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안 주면은 기업 해갖고 치겠다는 거지. 말이 좀 야릇꾸리한 것도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런 식의 게임 하는 그 생태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 공화주의적 관점을 가지면 정당도 똑같죠.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정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기존에 국힘에 모이는 사람들보다 양질이냐, 인간이. 예를 들어서 탄핵에 분개한다, 안 분개한다. 그거는 인간의 여러 측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성격이 정상적이냐. 백모는 일단 본인 성격이 정상에 거의 한계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격이 좀 온화하면서 좀 이렇게 부침성이 있고 사교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너무 과약하죠. 근데 여기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특히 정당 정치하겠다고 튀어다니는 탄핵에 반대하면서 탄핵 반대를 레이블로 걸고 정당 정치한다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보통의 생활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내 정당을 만들겠다고 깃발을 든들 제대로 된 사람이 오겠냐. 그 안 오면은 자갈밭에 자갈 던지기지. 저 보수 공화주의를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좀 생태계로 봐요. 왜 그러면 보수라는 게 세상을 생태계로 보는 겁니다. 보수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수라는 게 피바다 혁명 반대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개인을 중심으로 하고. 왜 그러냐. 세상이라는 건 개인이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나고 살고 죽고 해서 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들이 서로 맞물려서 이뤄내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거대한 생태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게.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 조중동을 비판하더라도 내가 글로벌리스트를 비판하더라도 내가 한다면 저거보다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데는 저 사람들 나름으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한쪽에 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만약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저들한테 반대한다면 그 반대의 포인트가 뭐냐, 그 포커스를 찾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전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포커스가 되는 그 포인트를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게 보수공화주의적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돼요. 반면에 탄핵 반대했냐 찬성했냐로 인간은 딱 두 종류뿐입니다. 선명성이죠. 근데 선명한 거 좋은데 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그거를 내세우는 사람들의 90%는 100% 말고 90%, 80%는 그거 띄워서 자기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특히 단체 만들거나 정당 만드는 사람들이. 조직 만드는. 근데 선명성을 내세우니까 낚시하긴 좋죠.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은 저게 이제 열광하죠. 선명성 내세우면. 그래서 지금은 생태가 복잡한 거죠. 선명성 기생 세력의 입들은 계속해서 주류 언론과 여의도 정치권 공격하고 또 선명성 기생 세력과 보수 공화주의를 가지고 천착하는 세력, 천착하는 집단은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서로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도 야 저렇게 하면 운동 말아먹는데 라고 보수 공화주의 쪽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 선명성에 기생하는 사람들은 보수 공화주의 보고 야 저놈은 혓바닥에 돌로 갈렸냐 왜 화끈하게 얘기 안 하고 항상 뭔가 조금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보는 거고 서로 좀 많이 달라요 사실은. 뭐 여기 우리 시청자님들 선택해서 그냥 선택하세요. 저를 욕해도 좋고. 또 보수 공화주의야말로 오히려 선명성을 표방하는 쪽은 주류 언론이나 여의도 정치권은 딱 저걸 해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주변화 시켜버리면 저 또라이 집단이야, 피해 망상 집단이야, 저거 박바야, 저거 태극기야 하고 딱 선거 가서 따돌려버리면 끝나는데 이 보수 공화주의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생각이 깊어지면 이런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다고. 당신들이 왜 탄핵했는지 알 건 같아.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사이의 관계라든지 박 대통령의 특이한 그 정치 리더십의 행태라든지 그 성격적인 그 특이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반감이 쌓였고 그래가지고 특히 미국과도 여러 가지 긴장이 있으니까 저런 사람이 퇴직 후에 한 500만 표, 1000만 표 끌고 다니면 대한민국 망치겠다고 생각해서 탄핵했을 거야.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인정할게. 라고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 놓고 다음번에 얘기해요. 그런들 그 정치적 제거 작업을 그렇게 야비하게 하냐? 그러면 어떤 한 국가나 사회가 유지되는 그 프로세스, 그 프로시저, 그 과정,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야?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개상양아치 상스러운 자들이냐? 이러고 전 패버려요. 먼저 번 말하면 기분 좋아서 드디어 백모가 우리를 이해해 준다고 웃다가 퍽 하고 패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저같이 패면. 그 다음에 운동권 전체주의 부패 카르텔을 패도 아주 저거 빨갱이 안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스님 법복 입은 분이 태극기 집회 나와서 방패 들고 나왔는데 빨갱이는 죽여도 돼요.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스님하고는 같이 안 써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빨갱이 왜 죽여도 돼? 가는 거면 빨갱이도 안 죽여야지. 돌아오라 반란동포요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관점, 보수 공화주의로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권 전체주의 부패 카르텔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맥을 짚어가지고 비판해서 그 맥을 딱 잡아서 제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빨갱이 안 돼, 빨갱이 안 돼, 빨갱이 다 죽여야 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좀 다른 거죠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개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서민 교수 같이 운동권 전체주의 부패 카르텔이랑 같이 놀던 사람인데 김경률 회계사 거기로 반발을 일으키면은 이제 저쪽 저기 벽돌색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비슷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동질적이에요. 왼쪽에서 온 사람이든 오른쪽에서 온 사람이든.
그럼 결국은 독립적인 지식인층, 독립적인 민초, 그 다음에 자기들 해오던 버르장머리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하자는 주류 언론 여의도 정치권, 그 다음에 운동권 전체주의 부패 카르텔, 주류 언론 여의도 정치권에 대해서 그걸 맹렬하게 비판하는 거기에 대해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세력. 왜냐면 민초 에너지가 끌어오르는데 이 민초 에너지를 여의도 정치권이나 주류 언론이 못 담아내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게 보수 공화주의로 나타나고 다른 한쪽으로는 선명성 기생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 선명성 기생 세력까지 포함해서 저것도 하나의 에너지의 표현 형태거든요. 저 점선으로 쳐놓은 게 저게 뭐냐. 옛날에 없던 동네라고. 저 점선 안에 있는 동네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런 동네 없었어요. 15년 전만 해도. 주류 언론이 호루라기 불면 딱 줄 섰고요. 사람들 지식인까지. 여의도 정치권이 호루라기 불면 그것도 보수 체제로 딱 돼 있었어.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보수 체제가 다 무너졌잖아요. 중간 보수까지 다 무너졌잖아요. 유승민까지, 김무성. 지금 여의도 저 정치권이요. 이쪽 그 오른쪽 그 저기 이른바 보수 쪽 중간 보수도 없어요. 저긴 지금. 그러니까 권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여의도 소위 보수 네트워크. 자영업자 네트워크 이렇게 돼버렸고 완전히. 그러면 야 15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주류 언론, 여의도 정치권. 그리고 저 지금 점선, 노란 점선 둘러난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게 한 10년 사이에 이거 나온 다음부터 2010년경부터 10년, 12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탄핵 거치면서 고민이 깊어져서 더 만들어졌고 이제 윤석열 정부 당선되면서 더 만들어질 거예요. 윤석열 본인의 말에 나는 여의도의 문법과 계산법을 모른다 그러잖아. 본인의 전략 자체가 여의도는 하나의 수족관처럼 생태계 만들어서 니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 나는 행정부 밀고 나갈 테니까. 그런데 니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면서 무슨 저기 검수완박 있다 없고 바깥으로 똥물 튀어나와? 니들 죽는 거야 임마. 그거죠. 저는 윤 정부가 이제 5월 10일 날 취임한 다음부터 5월 말 그러니까 저것 때까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거라고 봐요. 억울하다, 당했다. 지금 검수완박에 의해서 요즘 어려워지고 있는 국민들 참 걱정된다. 이런 포스처를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격분시켜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2일부터는 작사를 낼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거 20일 못 참아서 미리 칼 뽑아서 피바다 만들 필요 없다고요. 민주당에 계시는 우리 저기 전체주의 부패 카르텔 분자 여러분 6월 2일부터 천국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 점선 저기가 뭐냐면 저게 프론티어라고 저 숨구멍이에요. 저게 왜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생긴 거 이거. 저 프론티어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죽질 않아요. 우리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뭐 아무리 권력이 뛰어난 자라도 우리를 밟아 죽이거나 우리를 숨막혀 죽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 판에 감히 박선영 따위가 우리를 밟아? 바람을 향해서 침뱉는 양반이에요. 저 양반. 바람을 거슬러서 침뱉으면 가래치면 어디로 튀어요? 자기 얼굴에 가서 붙지. 박선영이라는 인물은 선명성 기생에도 못 들어와요. 저 사람은 완전히 거짓 비방으로 시민을 공격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며칠 전에 어젠가 아시아 무슨 그 매체 그 인터넷 매체에서 하는 TV에 나가서 뭐 동시 접속 뭐 몇백 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조그만 데서 그냥 계속 이제 자기가 저기 교체업 프로세스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 있다 그러니까 전부 신문에서 그때부터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게 됐어요. 뭐 이런 식의 문맥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언론 보도는 전부 박선영을 인용했다고. 왜냐? 기사거리가 되잖아. 박선영 정도의 중대형 보수 후보가. 사람들은 박선영이란 보수 후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강성. 보수 후보가 보수 시민단체를 공격했으니까 사람이 개를 물은 거 아닙니까? 기사거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박선영을 인용해서 전부 교취업에 문제 있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나갔는데 그 보도를 얘기하는 어저께의 박선영의 그 어투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취재 콜 전화 하나도 못 받아봤거든요. 사실에 관해서. 그래 박선영 인용해서 그냥 때려버렸죠. 언론이. 저 사람 말투가 그런 말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위가 아니지. 뭐냐면 언론이 보도했지. 그건 허위가 아니지. 허위인 부분 뭐냐면 그 어감에 숨겨져 있는, 표현에 숨겨져 있는, 마치 언론이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것처럼 사실을 확인하고. 아니거든. 그런 적 없거든. 박선영의 주장을 보도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교취업 프로세스 28만 3천 명 신청, 3만 7천 휴대폰 실명 인증 온라인 투표에 문제가 많다라는 퍼셉션, 그 인지구조 누가 만들어냈냐? 박선영이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3만 7천 명을 목 졸라 죽이려고 그런 거라니까. 모욕하고. 박선영이가. 이제 이사강태가 되니까 우리 저기 가끔 세례탈출에 나오던 그 우리 저 빡빡이 아저씨 오상존 단장이 저 장면 박선영 빠거든. 저기가 야 박선영 저 이상해졌냐 그러고서 그냥 오늘 고발장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저 고발장이 뭐냐 허위 사실에 대해서 아니 허위 경력 2018년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 리얼미터까지 고발을 했어요. 리얼미터 그때 문항을 보면 박선영은 2018 서울시 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라고 경력을 불러줬고요. 사람들 고를 때. 조전혁은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민간단체라고 경력을 불렀어요. 직함을. 저렇게 부르면 당연히 박선영으로 가죠. 저게 허위 경력이라고요. 근데 허위 사실. 교취업 공격하고 교취업 프로세스가 폭력과 불법과 부정에 의해서 저질렀다. 아 그럼 고소를 하시든지. 우리 고소에 대해서 반박도 못해. 자기가 말한 불법 부정 폭력에 대해서 고소도 못해. 그럼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 아니야.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격하게 공격을 해도 반박도 못해요. 그래놓고 마치 나는 그거에서 대응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 돌아버린다니까. 자다가 의학하고 일어날 정도로 약 올라요. 예비후보 사퇴라는 것조차도 거짓말 아니에요. 저 사람 4월 30일 페이스북에 저는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사퇴는 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왜 그런 거짓말 했냐? 교취업 나쁜 사람들이에요. 불법과 부정과 폭력에 의한 프로세스로 저를 아주 그냥 밟았어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그만뒀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비후보까지 사퇴했거든요. 저 나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러한 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해서 저 정도 중량급 후보가 저 정도 거짓말하면 원래 시민단체 뻗어야 돼요. 저희한테 와서는 취재도 안 하니까 저 사람 말만 보도되니까 원래 뻗어야 돼. 안 뻗잖아. 뻗기는커녕 박선영이 뻗지 결국은. 장담합니다. 저 사람 완주하면요 폐가망신 시켜버릴 거예요. 10% 못 나오게 할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 다 가서 유세하는데 박선영 다 우리 당신 찍고 싶은데 허위사실 유포 허위 경력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있게 해명하고 내일까지 광고내. 안 하면 당신 안 찍어. 당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고 당신이 3만 7천 명을 모욕하고 기밥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돼. 이러고서 외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나만 해도 갈 것 같은데. 저만 해도 갈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저희는 박선영 같은 인물, 저런 중대형 인물이 나서서 언론 채널을 독점하고 밟아버리면 골로 갑니다. 저희는 언론에 난 게 고소장 내고 나서 언론에 났어요. 그리고 나선 평소에 언론에 보도되는 건 전부 박선영의 발언만 보도되지 백모의 발언이나 교취업 발언은 보도가 안 돼요.
원래는 죽는 자리에 저희가. 근데 안 죽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건 없죠. 왜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세네타츠를 보고 있고 박선영을 비판한 이런 사정을 비판한 저희 게시글 제가 우리 게시글이 몇 명이나 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주호의 배우는 과연 누구인가 4,550명이나 게시판 글을 봤습니다. 박선영은 입만 열면 거짓말 5,355명이나 게시글을 봤어요. 게시판 게시글을 이 근 게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 죽는다고 이것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는 박선영을 왜 고소하는가 6,693명이나 봤어요. 조용달을 왜 고소하는가 2만 명이나 봤어요. 조전혁 당선 사례 4만 1,000명 봤어요. 웬만한 언론사보다 이 글들이 짧은 글들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언론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뇌탈출을 보고 있거나 다른 걸 보고 있거나 뭐 가세연을 보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게시글을 보고 다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감당할 텐데 자기가. 그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안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개미소관 때문에. 우리가 프론티어를 갖고 있어요. 숨구멍을 갖고 있다고. 잘 나가는 중량급 무슨 그 공인이 조중동이나 이런 그 주류 언론의 협조를 받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를 밟아서 죽일 수 있다. 천만에 안 죽습니다. 박선영 씨가 돌아가셔요. 우리는 바람이요. 바람을 향해서 침 뱉으면 가래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와서 다시 붙어. 박선영 씨 똑바로 알으셔. 나는 박선영 씨 당신 저기 가래 많지 않길 바래요. 지금 당신 하는 짓은 바람을 향해서 퇴퇴하고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자. 조전혁 선거 참관 감시인 지금 당장 신청해 주십시오. 조전혁 캠프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한 10,000분 정도 모으려 그래요. 문자로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 신청하실 때는 성함, 핸드폰 번호, 기초구, 행정동, 홍길동 010-1234-5678번 서대문구 홍제일동 이런 식으로 주시고 보다 정확하게 신청하시려면 세모풀.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어느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하시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